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묶음을 받아보고 처음엔 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주제가 정부 발행 암호화폐인데 첫 장부터 나오는 얘기가 7억 원짜리 대추 모양 화장실이거든요. 아, 그 유명한 사례죠. 보통 세금 낭비하면 뭐 연말에 보도블록 뒤집는 거 그 정도 생각하는데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건 이건 뭐 차원이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렇죠. 879억 원을 쏟아붓고 지금은 텅 비어버린 그 경북 구미의 새마을 테마공원이라던가 879억이요? 네. 또 400억 원을 투입했지만 적자만 쌓다가 결국 문 닫은 전북 남원의 테아파크 같은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포항에서는 3억 원짜리 꽁치꼬리 조형물 세웠다가 맞아요. 비행기 추락 모습 같다고 민원이 빗발쳐서 결국 철거하기도 했고요. 네,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죠. 바로 그겁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를 막겠다면서 자료들이 내놓는 해결책이 이게 좀 재밌는데 바로 더피코인이라는 암호화폐라는 거예요. 네. 솔직히 처음엔 좀 뜬금없다고 생각했어요. 세금 도둑 잡는데 왜 갑자기 블록체인이랑 코인이 튀어나올까 하고요. 그 연결고리가 바로 이 전체 기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요. 청취자분께서 주신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수록 이 더피코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얼굴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가 아니다. 네, 마치 세 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처럼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진 세 개의 거대한 국가 계좌 프로젝트가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세계의 얼굴이라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청취자분과 함께 이 더피코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세 가지 야심, 그 거대한 설계도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얼굴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얼굴의 이름은 더피플코인, 그러니까 국민의 코인입니다. 국민의 코인? 그 출발점은 방금 말씀하신 그 천문학적인 세금 낭비에 대한 분노고요. 자료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책임지지 않는 구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구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선심성 공약으로 수백, 수천억짜리 사업을 벌여놓고 실패해도 책임자는 그냥 임기 마치고 떠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 뒷감당하고 빚은 전부 다음 세대, 바로 우리 국민들 몫으로 남게 나는 거죠.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으니까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분석이에요. 결국 주인은 있는데 도둑은 못 막는 뭐 그런 상황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더피코인이 이걸 어떻게 해결한다는 겁니까? 아이디어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국민 개개인에게 아주 강력한 감시의 동기를 직접 주는 거죠. 감시의 동기요? 네, 국민이 이 코인을 10개 이상 보유하면 옴부즈맨, 즉 시민감시원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옴부즈맨. 네. 그리고 예산이 낭비되는 현장을 발견하면 전용 국민 앱을 통해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실시간 제보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냥 제보만 하는 거라면 지금 있는 국민신문고랑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여기서 코인의 역할이 정확히 뭔가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 코인의 가치가요, 정부의 성과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정부 성과랑요? 네. 자료를 보면 공직자 청렴도나 국가재정 건전성, 행정 효율성 같은 12가지 핵심 성과 지표가 코인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잠깐만요. 그럼 정부가 일을 잘해서 세금을 아끼고 공무원들이 청렴해지면 제가 가진 코인 가격이 오른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정부의 성과가 좋아서 국가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면 코인 가치는 발행가인 1,000원에서 1,400원, 2,000원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와. 반대로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해서 재정을 낭비하면 가치는 발행가인 1,000원에 그냥 머물러서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죠. 하하, 내 지갑 속 자산 가치가 걸려 있으니 국민들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정보를 감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대담한 발상이네요. 근데 바로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정부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성과 지표를 조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코인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날릴 위험은 없고요. 물론 자료에서도 그 두 가지 우려를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전장치를 제시하는데요. 안전장치요. 첫째, 모든 거래 내역이랑 그 12개 지표의 가치 산정 데이터를 전부 블록체인에 기록해서 누구도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없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고요. 블록체인으로? 둘째, 정부가 직접 발행가인 1,000원을 하한가로 보증합니다. 하한가 보증. 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도 1,000원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으니까 원금 손실의 위험은 없앤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얼굴은 국민의 재산을 정부 성과랑 연동시켜서 아주 강력한 동기를 가진 디지털 감시망을 만들겠다. 이런 구상이군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자료들을 읽다 보면 갑자기 K컬처 펜, 해외 동포, 그리고 뭐 서울 한 달 무료 살아보기 같은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요. 네, 그 부분이 나오죠. 아니, 국내 세금 낭비 막는 거란 해외 팬들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이 둘은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바로 그게 더 피코인의 두 번째 얼굴입니다. 두 번째 얼굴? 첫 번째 얼굴이 안을 향한 디지털 방패였다면 이 두 번째 얼굴은 밖을 향한 외화 진공 청소기에 가깝습니다. 외화 진공 청소기요? 표현이 재밌네요. 이름도 묘하게 다른 더 피코인어로 불리는데요. 아마 여기서 피는 퍼퓰러 컬처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국가 감시가 아니라 외화 유치가 목표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외화를 빨아들인다는 거죠? 그 중심에 K-라이브, 서울 미래가치 증진 프로젝트, 일명 서울 한 달 무료 살아보기라는 아주 파격적인 기획이 있습니다. 서울 한 달 살아보기. 네, 전 세계 K컬처 팬이나 해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왕복 항공권이랑 한 달치 숙소를 무료로 제공해서 말 그대로 서울에서 살아볼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항공권에 숙소까지 공짜로 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건 오히려 세금을 더 쓰는 일 아닌가요? 방금 전까지 세금 낭비 막자고 해놓고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이 꿈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우선권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두 번째 더 피코인을 구매하는 겁니다. 아, 이게 바로 진공 청소기의 작동 원리입니다.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요. 전 세계 K컬처 팬들 중에 딱 100만 명이 1인당 200달러어치, 우리 돈으로 한 25만 원 정도 코인만 사줘도요. 네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도 전에 2억 달러, 약 2,600억 원의 외화가 즉시 국내로 유입된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프로젝트 운영 비용을 참가 희망자들이 사는 코인으로 충당하고도 남는다. 이런 계산이군요. 훨씬 더 남는 거죠. 목표는 더 큽니다. 5년간 총 1조 원의 외화 유치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1조 원이요? 네, 자료는 이 규모가 북한의 연간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그 파급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팬심을 이용하는 걸 넘어서는 거죠. 와, 이게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겠어요. 물론입니다. 자료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이 독점 파트너로 참여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프로젝트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숙소의 모든 가전제품은 삼성 제품으로 채우고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의무적으로 빌려주는 거죠. 이야,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겠네요. 이건 단순 광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온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최고주인 잠재 고객들의 한 달간 소비 패턴, 생활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확보하는 거니까요. 미래의 충성 고객을 미리 선점하는 효과가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 두 번째 모델에서 코인 구매자는 단순한 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적, 경제적 성장을 바라고 거기에 투자하는 일종의 주주, 즉 스테이크 홀더가 되는 셈입니다. 첫 번째 코인이 국민을 감시자로 만들었다면 두 번째 코인은 세계인을 투자자로 만드는 거죠. 첫 번째는 외부 자금 유치용 팬덤 코인. 이렇게 두 가지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둘을 합쳐서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황당하게 들릴 정도의 스케일인데요. 네, 그 부분이 정말 야심차죠. 디지털 쇠빙선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더피코인의 세 번째 얼굴이자 이 전체 구상의 최종 목표입니다. 바로 금융주권의 확립이죠. 금융주권이요? 이 자료는 현재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위로는 북한에 막혀 대륙으로 못 나가고 바다로 둘러싸인 사실상의 섬나라로 규정합니다. 그건 우리가 익히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더 있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서방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 특히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위프트망이라는 벽이죠. 아, 스위프트망. 국제 무역이나 금융 거래는 거의 다 이 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만약 여기서 배제되면 국가 경제가 마비될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통제 시스템이죠. 이 금융의 벽을 깨부수는 쇠빙선 역할을 더피코인이 한다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특징 중 하나가 탈중앙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특정 국가나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고
개인 간, 즉 P2P의 직접적인 거래가 가능하죠. 이 원리를 국가 단위로 확장하자는 겁니다. 국가 단위로요. 예를 들어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거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무역을 할 때 굳이 미국의 달러나 스위프트망을 거칠 필요 없이 대한민국이 보증하는 더피코인으로 직접 결제하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자는 구상입니다. 잠시만요. 달러를 쓰지 않고 우리 코인으로 러시아와 직접 거래하자고요. 이건 거의 미국 중심의 세계 금융 질서에 도전장을 내미는 거나 다름없는데요. 네, 굉장히 대담한 구상이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다른 나라들이 뭐 믿고 원화도 아니고 더피코인이라는 걸 받겠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얼굴의 역할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거대한 구상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과 국제적인 신뢰의 기반을 전 세계 K컬처 팬들이 사들인 바로 그 외화에서 찾는다는 논리입니다. 아, 두 번째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 그 1조 원의 외화가 이 새로운 국제 결제 시스템을 떠받치는 종잣돈, 시드머니이자 신뢰의 담보가 된다는 거죠. 와, 정말 거대한 그림이네요. 이제야 이 세 조각의 퍼즐이 다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1단계로 국민 감시 코인을 통해서 내부의 재정 누수를 막아 내실을 다지고 2단계로 팬덤 코인을 통해 K컬처를 지렛대 삼아서 전 세계의 자본과 우호 세력을 끌어들인 뒤에 마지막 3단계에서 그 힘을 바탕으로 달러의 벽을 넘어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독자적인 금융 엔진을 만들겠다. 그야말로 3부작으로 구성된 국가 생존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내치를 다져서 기초 체력을 기르고 문화적 매력을 통해 외교적 자산을 확보하고 최종적으로는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는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굉장히 야심찬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스케일만큼이나 현실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법적, 기술적, 또 외교적 허들이 수없이 많다는 점도 자료는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올라온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국민의 감시로 혈세를 지키는 디지털 방패에서 시작해서 K컬처의 매력으로 외화를 끌어들이는 진공 청소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세계 금융 질서에 도전하는 디지털 쇄빙선에 이르기까지 정말 대담한 상상력입니다. 네. 각각의 구상이 나름의 논리를 갖추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국민의 자산을 직접 통제하고 그 가치를 보증한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수많은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효율성과 통제라는 양날의 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정부의 성과와 매일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오르내린다면 우리는 과연 더 책임감 있는 나라의 주인이 되려 할까요?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 정부의 성적표에 따라 불안에 떠는 또 다른 투자자가 될 뿐일까요? 하나의 아이디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묵직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